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강으로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문제백선 마무리 특강 합니다. 오늘은 날짜도 좋아요. 9월 9일이에요. 그렇죠? 굿땡이라 그렇죠? 합격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6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백선 특강은 뭐 이론을 보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늦지 않게 끝낼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맨날 다들 특강 듣는다 그러면은 한다는 말이 아우 또 지겨워 언제 끝내나 이러는데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시간에 거의 100선이니까 6시간에 끝내려면은 16개, 17문제를 풀어야 돼요. 1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많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사실 이론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리 구하셔서 이제 백선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풀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낸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맞추려고 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한 60, 70%는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뭐 20, 30%는 좀 어렵거나 깊은 내용이 있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너무 맞추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죠? 관계 없어요. 그죠?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아까도 어떤 분이 물어봤지만 그래요. 1, 2차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1차는 기초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1차 같은 경우는. 민법이랑 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출된 게 또 나오는 게 굉장히 높아요. 거의 8, 90%, 심하게 말하면 100%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차 과목은. 하지만 2차 과목은 뭐다? 기출된 게 또 나올 확률은 그닥 높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공법이랑 세법은 특히나 기출된 부분이 똑같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이 또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죠? 사실은 2차 같은 공법이나 무슨 뭐 세법 이런 것들은 우리 보통 백선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돌리면서 이론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1차는 백선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준다면 어디다 주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7, 8월 달에 1교시에 80문제 준 게 또 있잖아요. 8주 동안. 그거랑 백선이랑 180문제죠. 그렇죠? 그거만 잘 정리해도 훌륭하다. 자꾸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뒤로 갈수록에 자꾸 이분 거 저분 거 다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자꾸 양이 늘면 정말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명 거를 만약에 백선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 세 강사분이 다 중요하다는 부분, 그거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쓰셔야지 말씀하시는 거 강사마다 다 챙기려고 그러면 이건 중심이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명 거 듣는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럼 오늘은 백선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바람 고니공법 이상고니고요. 그렇죠.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이론 청정리 마무리하면 정규 수업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동영 4번만 보면 이제 뭐다? 룰루랄라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10월 모든 수업 종강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 한 주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는 뭘 봐라? 비교 특강 봐라. 그렇죠? 마지막 주는 뭘 봐요? 비교 특강.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0월 22일 요때부터 이제 끝나고 나면 23일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23일이. 그렇죠? 월요일이니까 이때부터 월화수목금이랑 토까지 가잖아요. 그럼 요일별로 과목 정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주. 근데 공법은 마지막 주에는 비교정리 특강 한번 들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싹 정리가 된 느낌이 싹 듭니다. 그렇죠? 뭐 개인 차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하도 여쭤보길래 한 방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답변도 힘들어. 그렇죠? 똑같은 거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오늘 제발 좀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에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바빠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토끼띠에 토끼 집어넣습니다. 34회 합격 기원하고요. 토끼해니까 얘기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는 흑백이죠. 네, 근데 칼라예요, 원래는 이게. 그렇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내가 올 컬러로 스프링 넣었는데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싸다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싸게 팔려고 그냥 갱지로 그냥 흑백으로 그냥 스탬프로 찍어서 했어요.
한 번 풀고 말 거니까. 시험 볼 때까지 뭐 한 달도 안 보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편지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내가 강의 준비하다가 좀 내용을 봐보니까 또 그렇게 봤는데 또 몇 개 또 틀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3-4개 정도 이따가 중간중간 또 약간 코멘트 할 거니까 그건 고치시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네,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 문제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뭐 그림책 가져오셨죠? 그림책은 항상 같이 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림책은 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부터 내용이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림책을 위에다가 펴놓고 양쪽으로 문제지를 내 쪽으로 땡기고 그럼 얼마든지 다 펴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는 거 자꾸 얘기하지만 문제를 뭐 이게 실제 나올 문제라면 문제만 외우면 되겠지만 실제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을 공부하려고 수단적으로 백선을 보는 거지 백선이 뭐 똑같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백선 똑같이 나오면 난 잡혀가요. 그렇죠? 그 점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요. 잡혀가면 안 돼, 내가. 우리 애기들. 내용에서 국토계획 법령상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옳은 문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나올 때 대부분 국토계획 첫 번째 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을 좀 길게 얘기해 볼래요?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뭐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져서 옳은 건 몇 번이다? 1번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내용에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물어볼 거니 아셔야 되고 뭐가 포인트인가요?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만이 아니라 행위제를 위한 계획까지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다는 거.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2번 뭐라고 나오죠? 학교에 대한 부분은 공간설인가요? 공공문화체육실이고요. 유수지는 환경기초인가요? 방제설이에요. 다 써있어요, 밑에. 그리고 하수도는 뭐가 되어지죠? 환경기초지 보건위생이 아니죠.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거.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걸 정의한다면 무엇을?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설 사업이고 도시계획설 사업은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겠죠.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건너뛰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나와야 돼? 도시계획시설을. 시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설 사업이겠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에요? 택도 없어요. 용도구역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5번 좀 읽어보실래요? 5번. 성장관리계획이란 뭐라고 나오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에요. 성장관리계획 정의제가 그림책에서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언급해 놨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스탠다드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주 가능성 높은 문제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패턴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아주 물어보기 좋은 문제니까 1번 문제는 발표 좀 하시고 잘 좀 챙겨서 내 것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확인해봐요. 될 수 있으면 백선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복습을 시키려고 지문을 풀로 대부분 집어넣었어요. 그래야지만이 공부가 되어지는 거니까. 대부분 백선만 가지고 뽀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점수는 받고 싶고 시간은 없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짧게 어쨌건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문장으로 집어넣고요. 2번 봐보세요. 국토계획법령상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설명.
뭐 지나간 목요일날 또 이론 총동이 들었기 때문에 뭐 모른다고 한다면 간첩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밑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광역도시 계획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계획을 만드는 건지를 꼭 구분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계획권을 만드는 건지 계획을 만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계획권 정하고 다른 시도이면 뭐다? 국장이 계획권 정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건 그 동네 시군이 공동으로 만들고 그 동네 시도가 계획을 공동으로 만드는 거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권을 정하냐, 계획을 만드냐. 이걸 잘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광역도시계획은 이거 구분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의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시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그럼 내용에서 본다면 문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그런 책은 몇 페이지 있을까요? 10페이지. 이제 하도 봐서 페이지도 외웠죠? 어떤 분은 그러대요. 페이지만 외웠어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은 관할구역. 맨날 얘기해요. 무슨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그래야 뭐를 규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봐요.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1번부터 소가 답했으면 정말 심각해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 그러면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도에 있는데 장관이 왜 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물어본 거니까. 뭘 물어봤다고? 광역계획권 물어봤잖아, 지금.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뭘 물어본 거야,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봤네? 그럼 봐요. 일단,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지사가 당의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원래 승인권자인데 시군이 징징대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따로 국장 승인은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10페이지 왼쪽 밑에 있었죠. 10페이지 왼쪽 밑에. 그렇죠? 도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승인 받지 않는다. 10페이지 왼쪽 밑에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에는 뭐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건 어디죠?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에요.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이건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그리고 어디 가나 계획의 뭐다? 수립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10중 8구죠. 시도가 정한다가 아니라. everybody. 수립 기준은 국장이. 시작. 그 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X. 왜? 공동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다. 조정시청에 대한 부분은 공동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옳지 않다. 매번 얘기하듯이 광역도시계획 문제는 꼭 한 개씩은 나와요. 요즘에는요. 거의 4년째 벌써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 지문으로서 꼭 좀 알아둬야 될 문제가 되어진다. 사실 오늘 드린 문제는 거의 다 중요한 문제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있기는. 그 정도 답은 3번 이해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 봅시다. 도시 기본계획의 문제가 나와요. 도시 기본계획은 어디? 그림책은 11페이지 나와 있겠죠. 도시 기본계획 11페이지. 봐요. 그림책. 그럼 우리가 11페이지의 도시 기본계획을 볼 텐데 기본계획보다 뭐라 했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기본계획 내용 중 틀린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본계획 대표 문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도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아냐는 거예요. 시작.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안 만들어요.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당해시군에 뭐가? 전부가 들어가 있고, 전부. 그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시군이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전부 모두란 단어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전부 모두. 어디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2번에 써 있죠. 11페이지 오른쪽 위 2번에 써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도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장관이 수립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 오로지 지자체장만 만들어요. 내 멘탈은 내 거니까. 알겠습니까?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챙겨 놓으셔야 돼. 도시계획 나올 땐 이게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산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계획이니까 만든 거지. 그렇죠? 그 얘기들. 세 번째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맞아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이 관리계획인 거지. 그만 좀 헷갈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다 맞죠. 광역도시계획은 계획 자체에 타당성 검토는 없어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검토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광역시장이라는 자가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했다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다 큰 아들은 멘탈 정하는데 엄마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11페이지 가운데 밑에. 11페이지 가운데 밑에. 특광, 특시, 특도는 뭐다? 따로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큰 아들은 내 멘탈 잡는 걸 엄마한테 승인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조금만 시군일 때 그런 것이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게 돼 있지만 11페이지 가운데 위 5년 이내에 뭐하죠? 실시한 경우라고 한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1페이지 가운데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수립 제외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우리 1번만 기억하지 말고 2번의 내용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당해시군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는 수립을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 이게 중개사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쯤은 다시 나와야 한다고 제가 5년째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해 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문제는 뭐가 될까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작. 다시 얘기해요. 문제 나올 때 꼭 관리인지 기본인지 확인할 것.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꼭. 그렇죠?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합격 아니에요.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합격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건 문제가 어려워도 평균 60은 나오게 주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시험에 대한 부분은.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은 12, 13페이지에 있죠. 뭐라고요? 그림책에 12페이지, 13페이지. 연결돼 나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에 관한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 13페이지 정 가운데 써 있을 거예요. 기본계획과 달리 관리계획은 국장도 도지사도 만들 수 있어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국장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다, 도지사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림책이 없어요. 왜? 환장하겠네. 됐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어디에다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부합해야 되고 수립기준 누가 정합니까? 장관이 정하죠. 어디 가나 수립기준은 장관이. 시작. 어디 가나 수립기준은 장관이.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뭐하죠? 제한할 수 있죠. 제한.
그럼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제한 사유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겠죠. 관리계획이니까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알려주는 건 며칠? 45, 45일에 알려줘야 되고 30일 연장할 수 있겠죠. 12페이지 왼쪽 밑에 45일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서 4번이 답인데요. 4번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한다고 나와요. 1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뭐다? 4번에 써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4번. 그죠? 뭐냐면 기초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기초조사 안 하는 거니까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도 안 할 수 있다. 왜? 도시계획설 결정을 해제하잖아. 그럼 사업한다는 게 아니라 해제하는 거라면 산을 깎을 이유가 없는 건데 뭐 하려고 기초조사하면서 환토지 하겠냔 말이지. 그렇죠? 포인트는 뭐야? 해제. 요 단어를 읽어야 돼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좀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네 번째. 실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 도시관리계획의 안을 제가 13페이지 가운데 위에서 의견 청취 나올 때 주민의 의견 청취는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거니까 관리계획이 입안 제한과 혼동하지 말라고 엊그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의 세부 사항은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한다. 기억나세요? 엊그제 했습니다. 그 얘기들. 그래서 5번 지문 좀 낯설어서 또 약간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주민의 의견 청취. 관리계획은 공청회 형식 안 거쳐요. 관리계획이니까. 그리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요. 60일 내에 알려줘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뭐다? 기타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그렇죠? 그 정도 엊그저께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지문에서는 우리가 헷갈리는 지문 한 개씩은 생겨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4번 하시면 되고 해설 내용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5번 갑시다. 5번 완전 중요하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입니다.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입니다. 근데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중에 뭘 물어본 거다?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부분의 입안 제한 12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 왼쪽 밑에.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 제한하는데 근데 특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기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 들어왔단 말이야. 뭐 하려고? 제조업 활성화 하려고. 그쵸? 그때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때 생긴 거야, 정부에. 이해 갑니까? 그 얘기들. 그때 뭐 소득주도형 성장한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의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뭐 관광휴양 이러시면 안 돼. 산업유통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뭐 하죠? 이걸 제한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었었고요. 그리고 동의 대상 면적에서 공공유지는 제외. 민간자가 얼마나 뭐다? 제한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면적은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 왜?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발 가능한 곳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와 같이 유보용도, 개발 가능성 농후한 동네 이런 동네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 뭐다? 50% 이상은 뭐여야 하죠? 계획관리 지역에 합니다. 50% 이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좀 깊은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입안 제한을 낸다면 한 번 정도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한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봐도. 물론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의 제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어주고 제가 밑에다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제한 요건 잘 확인하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자다가 꿈을 꿨어요. 5시에 깼어. 아침에. 시험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날 뭐 하죠? 우리 이제 문제 답 맞추려고 받아가지고 보잖아. 똑같이 나온 거야. 백선. 진짜야. 그리고 날 잡으러 왔어, 경찰이. 그러다 깼어.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여기서 뭐다? 5번이 답이에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쨌든, 6번 좀 봐보세요. 6번은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을 물어본 거예요. 시작.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물어본 거죠. 관리 계획 결정. 시작. 관리 계획 결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나오죠. 결정 관련 내용은 그림책에 13페이지 있겠죠. 13페이지. 첫 번째, 도시관리 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직접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게 원칙 조문입니다. 그렇죠? 어디? 13페이지 왼쪽 밑에. 그 다음,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지사에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제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정변경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은 국장과 협의하여 시도지사 결정을 한다? 뭐라는 거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그냥 협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 결정. 요즘에 이런 식으로 소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용들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할 땐 수산물이 최고.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뭐라고 나오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협의심의 거쳐 결정고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5회 말 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줘야 되며 요청받고 나서 며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거 13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협의심이 나올 때 그림책에 협의 밑에 써 있을 거야. 30일 이내라고. 그렇죠? 그림책에 어디? 13페이지 왼쪽 밑에 협의 보시면 30일 이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박스 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용 보시는 바가 정답은 3번이 되어지고 이 관리기획 결정권자 나올 때 뭐라고요? 관리기획 결정권자 나올 때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건 아직 얘기 안 했죠. 왜냐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거든. 그렇죠? 7번 좀 봐보세요. 7번 봅시다. 7번 발표 좀 하시고요. 이 문제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우리 구리시의 일부다, 뭐 광명시의 일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도시의 일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시도가 하죠. 시군은 도에게 신청해야죠. 하지만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뭐라고요?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결정. 시작.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결정. 주변의 고양시 같은데 인구 50만 이상.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광명시 철산동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구리시 수택동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이다. 그럼 13페이지 왼쪽 위에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한다고 했어요. 13페이지 왼쪽 위, 13페이지 왼쪽 위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다. 왜? 경미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관리계획은 도지사 결정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해요. 왜?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됐습니다. 13페이지 왼쪽 밑에 있고 그 다음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뭐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시도지사가 만약에 만들어 결정을 한다면 뭐가 되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뭘 한다? 공동심의.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부분은 건물을 반드시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정리하면 오해하지 말 거 뭐하죠? 지구단위계획 특례가 3가지예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한다. 시군이 위반했다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한다. 알겠습니까? 3가지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특례가 되어주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전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이 기득권 보호죠. 근데 기득권 보호할 때 3개월 내 신고는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그쵸? 어디? 13페이지 정 가운데 밑에. 파란 색깔. 13페이지 정 가운데 밑에. 파란 색깔. 보입니까? 알바 말이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시작.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도정은 30일 내 신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됐을 때 기득권 보호는 3개월 내 신고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거든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기득권은 보호가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답은 5번이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어차피 관리계획 결정된 것이라 협의 심의 거쳤겠죠. 그러면 이미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 또 심의 거쳐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심의 거치지 않죠. 이따 개발행위 허가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국토계획법 전반에 걸쳐 조문이 사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응용지문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만 잘 이해하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국토계획법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동네 뭐 했을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등 다 잡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면 이미 심의 거친 건데 뭘 또 심의를 받냐고.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어지고 제가 필요한 거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필수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별표를 놓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부분의 지형도면 문제예요.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봅니다. 그러면 A도 B군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거 맞춘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말고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일단 봐요. 지형도면은 왜 만들죠? 내 토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유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만들었으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토지에서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효력 발생은 언제 되는 거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12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그럼 봐봐요. 여기서 그러면 A도 B군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은 B군이 만들 테고 지형도면도 B군이 만들 겁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관리계획이니까 도가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 아까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용도지역 등 정한다면 도지사가 관리계획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지형도면 만들고 송부해 주겠죠.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기본계획은 국도가 못 만들지만 관리계획은 국도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형도면도 국도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만들었으면 송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뭐가 됩니다? 내용에서 기획번 B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B군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줘야 한다. 원칙은 B군수가 하겠죠. 그래서 기획은 맞다고 봐야 되고 니은번 B군수는 지형도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이 있으니까 도의 승인은 필요 없다.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디귿번 A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A도와 협의하여 B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해야 한다? 아니에요. A 도지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리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의 뭐다? 결정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 고시한 날. 아마 이 질문은 어느 사람 수업을 들어도 꼭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주면 틀린 거 고르는 거니 몇 번? 니은 디귿에 3번이 되어주는데 또 앉아가지고 2번에 기흥 리을 쓰고 앉아서 아싸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좀 잘 좀 읽어. 여러분 이거는 맞추라고 준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옳은 걸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거 잘못 이해하잖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징은 뭐냐? 빨리 풀라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 어렵고 긴 거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버리시고 짧고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걸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이라 이해할 수 있고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지만 실효 해제를 간주하는 건 뭐다? 다음 날이 들어가죠. 한 번 더 잘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뭐 하죠? 두 팔 들어봅시다. 기지개 펴고 목 좀 돌리고 와보세요. 그럼 우리가 벌써 앞에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 한 번 더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뭐라고 한꺼번에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에 대한 부분들 배우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잖아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입안하여 결정하는지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 가야 돼요. 그럼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온다? 용도 지역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몇 페이지? 17페이지 펴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의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녹지 좀 제발 도시로 시켜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상, 공록, 도시지역입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정의상으로 물어보는 지문은 뭐냐면 사실은 주거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전용주거라고 나온다? 그러면 전용주거는 단독, 공동, 주택 중심. 일반 주거는 뭐다?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근데 이게 포인트지만 곁다리로 얘기해 주면 전용은 양호하다고 나와요. 일반은 뭐라고 나오죠? 편리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주거환경 보호구, 여기는 조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9번 문제 1번 지문이 좀 잘못됐어요. 9번 문제 1번 지문. 봐봐요. 내가 고쳐놨죠. 그렇죠? 전용주거이기 때문에 시작. 전용주거잖아 지금. 전용주거니까 용도적 틀린 거에서 맞는 거지만 잘못됐으니까 전용주거니까 이거를 양호한으로 바꿔요. 편리한이 아니라. 화이트로 지워도 돼.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양호한하고 보호하기. 조성하기가 아니죠. 잘못됐어. 본다고 봤는데 고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정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지문을 처리하려고 낸 건데 잘못 고쳤네. 그래서 고치세요. 요것 때문에 1번 답하신 분 있어요? 오, 센스쟁이들. 알았죠? 어쨌건 양호한 보호하기를 좀 수정합시다.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동주택 사실. 그렇죠? 고액애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계획관리는 뭐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자연녹지 지역의 정의가 나온다면 포인트.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시작.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생산녹지 나오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거. 생산관리지역 나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인 거죠. 포인트 구분 좀 하세요. 엊그제 본 거라 설마 벌써 기억 안 난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설된 거 중 아직 안 나온 게 이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요거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17페이지 그림책 정 가운데 빨간 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일 때 추가 세분이 가능하지 관농자의 비도시는 추가 세분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써놨죠. 3번에다가. 주상공록은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놓으셔야 돼. 왜 주상공록만 그럴까요? 복잡하니까. 도시마다 관리가 어려워서 좀 세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더. 하지만 관농자는 복잡하지 않잖아. 굳이 추가 세분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알겠어요? 한 번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나왔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기억나요? 우리 법의 도시계획이 다른 법의 기준이잖아. 기본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적용하려면 이 법의 용도지역 등에 뭐다?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법제 8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대요. 여기 닭은 왜 그린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닭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묻지 마시고 뭐라고요? 속마음을 어쨌건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죄송해요. 됐고요. 10번 봅시다. 10번 내용은 국토계획법령상 다음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적이 있다. 요거는 18페이지 왼쪽 위에 써 있죠. 그렇죠? 18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이에요. 뭐라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름으로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다. 농공단지만큼은 도시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농업이고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도시지역이다.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가 같지 않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매립지의 용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로 간주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18페이지 왼쪽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디귿번.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전력이 원천개발이니까 도시로 간주를 하겠지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한다면 도시로 간주할 이유가 없어요.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밤에 깜깜해요. 도시는 자고로 네온사인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X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리을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포인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도시로 간주하니까 답은 1번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쉬운 거고 아는 거라 느꼈지만 생각보다 답은 의외죠. 그렇죠? 안 쉬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평소에 주지 않던 유형으로 주려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가 시험장 가면 우리 보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응하셔야 돼. 내 말 이해하시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10번 괜찮은 것 같아요. 챙겨놓으시고 확인해 보세요. 11번 봅시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시작.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문제. 이건 18페이지 오른쪽에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오른쪽.
행위 제한. 하나 물어봐요. 기억나실런지.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지정 변경할 때. O. 행위 제한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X. 답을 알려주죠. 뭐라고요? 행위 제한은 따로 별도의 표가 있다. 뭐가 있어요? 별도의 표가 있어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행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제한은 별도의 표가 준비되어 있어서 18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봐봐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나오죠. 일종 일반 주거다. 그럼 일종 일반은 뭐예요? 정의가 4층 이하 저층. 저층으로 뭐가 된다? 4층 이하잖아. 그러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지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 일반 주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18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래서 단독은 가능해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하고 일종 근생 설치할 수 있고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고 뭐하죠? 노유자까지도 가능하지만 종교시설은 안 됩니다. 종교는 2종, 3종 일반 주거에 가능합니다. 종교는 뭐라고요? 2종, 3종 일반 주거 가능하니까 틀렸습니다. 요 하나 가지고도 한 문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두 번째 봅시다.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관리 지역 중 제일 센 거는 뭐죠? 보전 관리. 그러면 보전 관리 지역과 같은 자를 받는 것이지 계획 관리가 아니죠. 보전 관리는 얼마? 20% 이하라고 나오죠. 됐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용도 지역이 도시는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로, 용도 지역이 관리는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않은 보전 관리로, 용도 지역이 도관 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됐다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까먹지 말라고 제가 17페이지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행에 대한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래도 넣어놨어요. 그림책은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을 거예요. 봐요. 농림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됐다면 농지법의 제한만 받으면 됩니다. 바닥의 지역이 뭐든 간에 행위제한 특례. 그 다음 농림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됐다면 뭐가 되죠? 산지관리법. 뭐라고요?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 초지가 지정됐다면 초지법에 따른 제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지정된 다음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 개별 법령에 대한 부분을 뭐다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뭘 냈어요? 제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를 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 제한 신경 쓰지 말고 산지관리법에만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그럼 뭐가 될까요? 내용에서 보시면 3번.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라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지만 기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뭐가 됩니까? 위묘만 안 된다예요. 위묘가 뭐 좋다고 되겠어요.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제자,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그리고 1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의 농지이면, 도시지역 농지이면 농지법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주거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도시지역이잖아. 추상, 공록, 주거, 도시지역이잖아.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뭐다? 농지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도로법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틀어요. 각도를 5도 정도. 그러면 또, 못 들어봤는데, 주거지역이 도시지역이야. 그리고 녹지지역 특례를 운운할까봐 제가 주거로 낸 거야.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녹지 나오면 겁나 어려워지는 거야. 녹지이면 본원적인 농업이 가능하니까 증명 받아야 돼.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뭐하죠? 필요하다면 안 받아도 돼.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한 번 더 봐두시고요. 12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나 항상 맞추고 싶은 거.
맞죠? 건폐율. 교재 몇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건폐율 외워봅시다. 시작. 이렇게 우울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라고 내가 1년 내내 얘기하는데. 시작. 556657 9887 777 트트트 사트트 트트 용적률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액션 스타트 시작.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다 외웠는데 봐봐요. 그리고 용적률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한도가 있다고 제가 최저한도를 꼭 외워야 한다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일단 50%부터가 최저한도인 건 뭐다? 전용주거와 녹관농자. 시작. 전용주거와 녹관농자는 50%부터. 그럼 물어봐요. 생산녹지 용적률 범위. 녹지니까 50에서 100. 이해갑니까? 계획관리. 40에서 아니지 50에서 100이지. 근데 계획관리를 40에서 100이라면 다 속아요. 40은 건폐율이고 그렇죠. 용적률은 50에서 100이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100부터 시작하는 거 일반 주거, 150부터 공업지역, 200부터는 준주거와 상업지역. 꼭 최저한도 외우세요. 아마 이번에 용적률은 지금처럼 범주를 물어볼 수 있고 오늘은 제가 건폐 용적률을 따로 물어보기 곤란해서 한꺼번에 물어봤어 그냥.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또 범위 옳은 거를 고르시죠. 첫 번째 봅시다.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물어봤어? 건폐율. 건폐율 물어봤는지 용적률 물어봤는지 똑띠기 봐야 돼요. 알았죠? 3종 일반 얼마? 그렇지, 50%이야. 두 번째, 2종 전용 주거입니다. 전용 주거면 얼마?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얼마부터? 50%부터? 아니지, 150이지. 1종 전용이 100이니까 150이어야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3번. 준공업지역이야. 그럼 봐봐. 공업이니까 용적률이야. 그러면 150부터 시작해서 400이니까 3번이야. 이거 안 쉬워요. 정말 어려운 문제야, 이거. 그렇죠? 네 번째. 유통상업에 뭘 물어봤어요? 건폐율 물어봤죠? 중1, 6은 9, 8, 80이에요. 근린상업 70이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에 용적률이야. 농림은 도시 외니까 얼마부터? 50부터야. 80까지. 아마 20 맞는데 그건 건폐율 뭐라고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놨더니 무지 어렵죠. 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 괜찮은 것 같아. 꼭 중요하니까 내 것으로 반드시 체크. 잘 기억하시고요. 12번, 13번 봅시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용도지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어볼게요. 용도지구의 정의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지구라고 하죠. 용도지구는 몇 페이지? 20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용도지구 20페이지. 그렇죠?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다. X. 집단 취락지구예요. 개발 제한 구역엔 개집도 못 줘가지고 집단 취락지구를 정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개집은 개특법인 거 알고 있고요. 됐고요. 두 번째.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평가사에 3번 나왔는데 중개사는 안 나왔어요, 이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라 정답은 2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굳이 말하면 복합용도지구와 한 반대말 좀 되는 것 같아요. 복합용도지구는 완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외계들. 세 번째.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죠. 이것도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 최저가 아니라 최고한도 규제. 최저한도 규제는 실익성이 없어졌어요. 과거의 전면 개정 전에는요, 최저고도, 최고고도가 원래 있었어요. 지금은 통폐합돼서 최고만 남았습니다. 최저한도를 규제하고 싶으면 지구 단위 기구로 해야 됩니다. 용도지구는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오해계들 확인하시고. 네 번째. 지역 내 뭐가 되죠?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 큰 건축물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고 했어요. 특화경관지구라고 했어요. 특화경관지구. 이것도 저는 한 번쯤은 정말 물어보는 게 매너라고 봐요. 뭐라고요? 특화경관지구. 시작.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요 수계의 수변만이 아니라 문화재 같은 것 등의 특별한 경관까지도 같이 보호하는 게 특화경관지구예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아니고요. 아마 4번 답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복합용도지구는 세분 됩니까? 복재화고 세분 안 되죠. 2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복재화고는 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주거복합용도지구, 공업복합용도지구, 관리복합용도지구, 발음도 안 되네. 뭐라고요? 이런 거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하지만 뭐 좀 물어봐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정하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정하긴 해요. 하지만 세분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정답은 몇 번? 2번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와 있는 기본 세분 내용들 잘 좀 확인해 보세요. 복제하고는 세분이 안 되는 지구인 거고요. 그 얘기. 그 다음 14번입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을까?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겠죠.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용도지역의 제한은 뭐였죠? 별도의 표가 있었죠. 그러면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뭐다? 그렇지. 조례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뭐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별도의 특례가 있어서 특례 있는 것만 외워주고 특례 없는 건 용도지구 일단 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도 하고 지을 수 없기도 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례만 혼동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나와 있죠. 보호지구. 그리고 포인트는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요.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요. 2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뭐가 되어진다? 지역, 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왜? 도시계획설 설치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그러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도시계획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왜? 도시계획설은 우리 법의 지역, 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좀 어려웠던 질문 같죠? 두 번째 봅시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정했다면 준주거 행위를 일부 허용하잖아요.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하지만 아노즈마는 아이데마라고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주의할 게 이게 주거가 아니라 공업이야. 일반 공업의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면 보다 준공업의 행위를 허용하지만 아노즈마는 아이데마지. 주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치명적 단점. 외웠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아노즈마는 아이데마는 뭐야? 공업적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어쨌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용어입니다. 이용해서 자연취락지구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죠? 자연취락은 층수 규제가 있죠? 얼마? 4층 이하. 그리고 4층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60% 이하. 조례 정할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음주만은 아니되마야. 음주만 안 된다고. 술 취한 말 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에 니네 살라고 집 짓고 살라고 도로 놔줬더니 음식점 닭백숙집 들어와가지고 오염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음주만 아니되마. 시작. 그러면 고도지구는 행위제한 특례가 있는데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뭐라고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지을 수 없다. 이거 나올 때 미달되는 거 지을 수 없다고 나오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최고한도 규제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돼? 1번 답이야. 이해가셨어요? 이것도 아마 맞추신 분이 별로 없을 거야. 내 예상으로는.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꽤 좋아요. 마저 봐야 돼. 좀만 참아요. 15번. 도시관리계획. 완전 중요한 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몇 페이지? 그림책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모두 고른 거. 나 이거 안 나오면 정말 내년도에 사과할게요. 어쨌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구역 중에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요번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장담을 합니다. 일단 봐요. 신설된 게 있잖아요. 21페이지 왼쪽 밑, 22페이지 왼쪽 밑에, 22페이지. 그러면 왼쪽 밑에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뭐라고 나오면서 세 가지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 아,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만이 아니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의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정비사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흥, 니은은 맞아요, 일단. 그리고 산업단지에다 정할 때는 뭐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정비가 시급하다.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가만 놔둬도 잘 이용되니까 굳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할 필요 없어요. 어디도 같은 맥락, 복합용도지구도 그래서 상업지역이 없는 거예요. 복합용도지구에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도 상업지역은 안 나오죠. 상업지역은 가만 놔둬도 잘 이용되니까 더 완화할 이유가 그닥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마찬가지 답은 기역, 니은의 몇 번? 1번. 쉬운 것 같지만 얘도 좀만 딴 생각하면 헤맵니다. 이거 나와야 되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제한 부분, 지정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16번. 얘도 중요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2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일단 봐봐요. 첫 번째. 입지, 규제, 잘 봐.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특별법이 어디 있어?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직접 만들어서 규제를 가합니다. 시작.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뭐 하죠? 직접 만들어 규제를 가하고 두 번째 써 있잖아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뭐에는?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폐용적을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22페이지 오른쪽에 써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너무 레귤러하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원래 관리계획 결정협의는 30일 이상이거든요. 근데 왼쪽 위에 써놨지. 며칠?
10일 이내 의견 제시로 굉장히 많이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돼 있다. 22페이지 왼쪽 위 10일 내 협의할 때 의견 제시. 한 번쯤은 나는 물어볼 것 같아, 이게. 알겠습니까? 그거 특례 기억하시고.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이용을 위해서 다음을 적용하지 않죠. 뭐라고 배웠어요?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22 저언 가운데 건축법의 공개공지 관련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라고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적용, 지금 완화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완화. 공동심의 거쳐 완화. 22 저언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지 공동심의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건지 구분하셔라. 자꾸 설명드리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땐 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물어본다고 봐요. 15, 16 둘 다 중요하고요. 나와 있을 밑에 관리계획 결정할 때 특례 부분에 대한 것도 요거 잘 정리하면서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 좀 봐요. 요거 마지막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때 입특을 간주한다 기억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됐을 때 특별건축구역은 뭐가 된다? 아하, 간주해 주는 거죠. 반대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정할 때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주할 수 없고. 반대는 안 됩니다. 입특을 간주한다죠. 남용방지를 위해서. 협의는 며칠? 10일.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뭐다? 아, 국장 정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역까지 설명드렸고요. 쉬었다가 지구단위 계획부터 봅시다.